복합이라는 것은 하나가 아니고 둘 이상을 복합이라고 하는데 일단 복합 부동산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복합 부동산. 이제 토지하고 건물은 서로 다른 물건이거든요. 그래서 토지라는 공간에 건물을 건축했다. 이렇게. 그러면 토지 건물이 결합되어 있는 상태죠. 이런 경우를 두 개 이상이 물리적으로 결합됐다 해서 복합 부동산이다라고 그렇게 불러줍니다. 복합 부동산. 자, 그럼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는 게 있어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 자, 그럼 이제 볼게요. 이 복합 개념이라고 그랬으니까 하나가 아니고 둘 이상을 복합 개념이라고 하지 않나요? 그러지 있죠. 그렇죠.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이 토지라는 물리적 공간에, 위치라는 물리적 공간에 건축 기술 등을 동원해서 건물을 건축했다. 그런 개념을 물리적 또는 기술적 개념이다라고 이렇게 불러줍니다. 물리적 개념 또는 기술적 개념 이렇게. 다음, 근데 어디 이런 토지라는 공간에 건축 기술 등을 동원해가지고 건물을 건축한다. 그래, 할 수 있지. 근데 할 수 있다고 해서 무조건 하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비용을 따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비용과 수익을. 그래서 돈이 될 건지 안 될 건지 따져봐야 되니까 당연히 경제적 개념도 고려 대상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겠죠? 그렇죠. 세 번째, 조금 이따 이제 바로 뭐가 나올 거냐면 소유권이라는 게 나올 거예요. 물건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가 소유권인데 소유권은 절대적 권리도 있고 상대적 권리도 있어요. 예, 그러면 100원짜리 껌을 샀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껌에 대한 소유권은 저한테 있습니다. 그러면 이 100원짜리 껌은 며칠 씹는 거예요? 정해진 거 없죠. 자기 마음이죠. 일주일 동안 씹어도 누가 저한테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30분만, 10분만 씹고 버려도 누가 저한테 뭐라고 하지 않아요. 제 마음이거든요. 그런 경우는 절대적 소유권이 인정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런데 역시 우리 시험에 항상 출제가 되는데 좀 이따 이제 뒤에서 나오는데 부증성이란 것을 우리가 한 3교시 정도에 배울 거예요. 부증성. 부증성은 토지는 더 이상 그 양이 증가될 수 없다를 부증성이라고 그래요. 예. 자, 그럼 볼래요? 토지 같은 경우는 참 어제 무슨 법 배우셨어요? 공법 배우셨죠? 어때요? 너무너무 좋지 않나요? 왜 웃어? 공법을 열심히 해야 돈 버는 거 아닌가? 공법이 왜 있는지 아세요? 부증성 때문에 공법이 존재하는 거예요. 공법은 국가가 개인을 규제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고 규제하죠. 만약에 토지가 인간이 필요로 하는 만큼 그 양을 무한정 증가시킬 수 있다라고 한다면 굳이 국가가 토지를 똑바로 쓰라고 규제할 필요가 없잖아요. 뭐 대충 쓰다가 버리고 또 다시 만들어 쓰면 되는 거니까. 근데 토지는 더 이상 그 양이 증가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옛날이나 100년 전이나 2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토지의 물리적인 양은 똑같아요. 똑같아. 근데 100년, 200년 전에는 사람 숫자가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토지가 귀한지 몰랐어요. 토지가 엄청 넓은 줄 알았어. 근데 100년, 200년 전하고 지금하고 토지 양은 똑같은데 더 이상 증가되지 않았는데 인간은 폭발적으로 늘어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토지가 귀하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자꾸 늘어나는데 토지의 물리적인 양은 증가되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내 토지라 하더라도 나만 위해서 이용해버리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죠. 그러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나서가지고 어제 배웠던 이 과목에서 나서가지고 야, 소유권이 개인한테 있다 하더라도 개인, 본인 자신만을 위해서 이용해버리다 보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니까 요건 요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내가 정해줄 테니까 이 지역 내에서는 건물도 몇 층 이하만 짓고 이렇게 규제하는 거죠. 예, 그게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런 걸 갖다 뭐라 불러주냐면 상대적 소유권이 인정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따라서 다시 한번 소유권은 절대적 소유권은 허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무슨 소유권만 인정된다? 상대적 소유권만 인정된다. 따라서 여기다 건축기술을 동원해가지고 건물을 건축할 수 있다 하더라도 돈이 된다 하더라도 법의 허용 범위를 벗어나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러니까 행정적, 법률적 개념도 당연히 고려 대상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앞으로 계속 이런 용어 나올 거예요. 계속.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무슨 개념과 물리적 개념 또 경제적 개념과 또 법률적 개념 요 세 가지를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 자, 그럼 이제 시험에서 출제되는 방향은 명확한데요. 일단은
물리적 개념의 부동산 우리 그 책에 보면 그림 하나 있지 않습니까? 보이죠? 그 그림을 체크해 놓으셔야 돼요. 왼쪽 별표. 예. 그 그림 안에 보니까 물리적 개념은 화살표 해가지고 자연, 위치, 환경, 공간 등 이렇게 나왔습니까? 그렇죠? 자, 근데 이제 우리 책은 31페이지를 잠깐 봐보면요. 그 체크남한데 파란색 2번 저기 박스에 보니까 기술적 개념 해가지고 한 장 넘겨보니까 뭐 공간, 자연, 위치 막 이렇게 쭉 나와 있죠. 그리고 파란색 3번에 보니까 경제적 개념은 생산요소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왔죠. 자, 일단 다시 원위치합니다. 30페이지로. 근데 이거는 기본서라서 제가 빼려고 뺐는데도 그래도 최소한의 건 넣어놓긴 넣어놨는데요. 책이라서 구성을 맞추려고. 근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시험에. 아무 의미가 없어. 시험은 어떻게만 나오냐면, 자, 우리 책에 보니까 물리적 개념은 자연, 위치, 공간, 환경이라고 나왔습니까? 이 경제적 개념은 자산, 자본,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이라고 나왔죠? 그렇죠? 시험에 한 몇 년에 한 번씩 대학 문제가 나와요. 다음 부동산의 복합 개념 중에 경제적 개념에 속하지 않는 것은 1번 자산, 2번 생산 요소, 3번 소비재, 4번 상품, 5번 공간. 몇 번? 5번이죠. 딱 그렇게만 나와. 그러니까 책에 뭐 기술적 개념, 경제적 개념에 해가지고 막 써진 거 있잖아요. 쓰레기. 근데 책이라서 그냥 안 쓰고 싶었는데 그냥 좀 썼습니다. 그래서 전혀 볼 필요 없고 왼쪽 페이지에 있는 그림 있죠. 딱 그거 하나만 시험에 나온다는 거. 그거 하나만. 네. 다음. 그래서 뭐 이거는 그냥 거기 있는 거로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암기 안 하면 알겠죠. 어디? 이 두 가지만 구분하면 되거든. 환경은 뭐예요? 환경은 무슨 개념? 상품은? 소비재. 네, 더 이상 이야기 안 할게요. 이런 문제는 안 틀릴 수 있겠죠? 그래요. 우리 보면 이런 거 말고도 틀릴 게 되게 많기 때문에 절대 틀리면 안 되고. 자, 이런 건 저희는 볼 것도 없습니다. 내가 보니까 이런 문제를 틀린 학생은 나는 못 본 것 같아요. 물론 있겠지만 뭐 내 주변에는 아무도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 틀려서 말한다고? 그래,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근데 이 분위기에서 꼭 그따위 말 해야 되나? 이 분위기에서는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다음. 이제 요걸 가지고 가야 돼. 법률적 개념이 있는데, 자, 이제 협의의 부동산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광의의 부동산이라는 게 있어요. 협의, 광의. 자, 협의의 부동산은 민법 제99조 제1항에서 토지 및 그 정착물, 토지와 그 정착물이라고 이렇게 일단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광의 부동산이 있어요. 광의 부동산. 일단 광이라고 했으니까 넓다 이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광의 부동산은 당연히 협의의 부동산이 포함됩니다. 거기다가 자 이제 민법에서 말하는 부동산은 흔히 그냥 토지 건물을 말합니다. 근데 부동산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준부동산, 의제부동산이란 말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물건의 이제 공시 방법이라는 게 있어. 공시란 것은 대외에 다른 사람한테 이것이 내 거다라고 알리는 게 공시 방법인데 일단 책을 36페이지로 잠깐 넘어가 보면 36페이지로 잠깐 넘어가 볼게요. 거기 파란색의 알아두기 보이시죠? 그렇죠? 자, 그리고 칠판 다시 주목합니다. 민법에서 말하는 부동산은 토지 건물을 말해요. 근데 보니까 거기 보니까 뭐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뭐 항공기, 자동차, 의업군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볼게요. 자동차란 물건, 의업군, 공장재단, 광업재단 이런 물건은 솔직히 민법에서 말하는 토지 건물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볼까요? 이 자동차 운전석에 갑돌이가 운전대를 잡고 딱 앉아 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갑돌이라는 사람이 자동차란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거거든요. 점유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이제 물건의 공시 방법 중에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계시니까 동산이란 것도 있고 부동산이란 것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동산이란 물건, 뭐 볼펜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죠. 옷 이런 것들. 동산은 그 사람이 점유하고 사용하고 있으면 그 사람 거라고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동산의 공시 방법은 점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토지나 건물 같은 부동산 같은 경우는 점유하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소유자다라고 단정할 수 있나요? 임차자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동산 같은 경우는 공시 방법이 등기부에 등기가 돼 있어야지 그 사람 거라고 인정해 주는 거죠.